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에 친서 형태의 조의문을 보낸 지 하루 만에 북한이 추가 발사체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지, 남북 한미 관계에서 앞으로 주목할 변수는 무엇인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통화하네요. 네. 자, 부의장님께서는 조의문과 발사체는 별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뜻일까요? 발사는 그 전부터 준비를 했던 거고, 예, 그러니까 미국의 정찰기가 북한 상공을 정찰하고 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최근 지난 25일 날은 그 B-52라는 전폭기, 그건 핵폭탄을 싣고 다닐 수 있는 전폭기입니다. 예, 그 어마어마한 비행기인데 그 두 대가 동해상으로 쭉 한 바퀴 정찰을 돌고 돌아갔죠. 그런 거에 대한 소위 그 반발 내지는 반격 차원에서 미사일 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조문과 이 미사일 발사는 사실은 시간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만은 사건의 출발은 전혀 다릅니다. 사실은. 예. 그럼 원래 발사체 미사일은 쏠 것으로 계획돼 있었는 걸 그냥 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근데 다만 조문이 아니라 그 장례 기간 중을 좀 피해서 쏜 것을 쐈다고 이제 봐야죠. 그러면 지난번에 그 미사일 발사를 계속했는데 연속으로 발사하는 그 기술 완성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쐈다가 실패한 것을 이제 다시 또 실험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조임을 보낸 거고는 전혀 좀 별개 이 일정 표상으로 움직인 겁니다. 예. 그러면 뭐 조의문 보낸 다음 날 쐈다. 여기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방사포 발사에 항상 참관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참관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것도 뭐 별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 완성도만 보고 받으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이제 그 새로 개발한 것을 보고 이제 이 격려도 하고 현장에서 그랬지만은 이번에는 지난번에 발사했다가 좀 실패한 것들을 몇 개를 다시 보완해서 쏜 거니까 그거는 제대로 됐습니다 하는 보고만 받으면 되는 거죠. 김정인 위원장으로서는. 예. 그 현장에 꼭 갈 필요도 없죠. 예. 그 많은 언론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를 두고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다는데 혹시 부의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그런 측면은 있죠.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5일쯤 백두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지 않았어요? 예. 백두산에 갔다 와서는 되게 그동안에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내보내는 게 보통이었었는데 예. 이번에도 미국을 향해서 미국 때문에 자기네들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그래서 미국에서 주도해가지고 유엔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데 그 제재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한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분노로까지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의 힘으로 미국과 결사항전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김계관 무슨 고문이나 또 김영철 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이 나서가지고 연말까지 셈법을 바꿔서 나오지 않으면은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어요. 이제 그 일환으로 말하자면 그 미사일을 또 쏘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셈법은 안 바꾸고 이렇게 정찰기나 띄우고 또는 폭격기나 공중에 띄워가지고 겁을 주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소위 그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대미 메시지일 가능성이 메시지의 성격이 강하죠. 강하다. 예, 알겠습니다. 대남은 아닙니다. 예. 그 실무회담이 결렬됐었는데 지난번 또 다시 실무회담이 언제 열릴 것인가. 지금 북한이 얘기했던 시한 연말 다가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게 좀 미북 간에 북미 간에 물밑대화가 지금 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유엔 대표부에서 얘기가 조금은 오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그것도 그 지난 2월 28일보다는 10월 5일 날 미국의 입장이 조금은 진전된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아직도 북한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이제 결렬을 시켰는데 예. 결렬 이후에 미국이 셈법을 조금 더 바꿔가지고 북한의 요구에 근접해 온다는 신호가 있어야만 회담이 열릴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근데 미국이 지금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시간적으로 별로 지금 없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게 뭔지 미국이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럼 다 알죠. 예. 그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연말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혹시 과거로 또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좀 들어요. 과거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길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예. 금년 신년사에서 이미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압박과 제재만 계속한다면 그런다면은 내년부터는 북한이 말이죠.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얘기를 이미 신년사에서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협상으로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다시 북한은 핵실험도 또 하고 장거리 미사일 ICBM도 쏘고 또 외교적으로 지금 미중 관계 복잡하고 미러 관계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런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적인 관계를 심화시켜 가지고 그 삼각동맹으로 미국의 대북 압박을 돌파해 나가려고 그러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들의 그 독자적인 군사력 강화로 미국의 압박을 돌파 내지는 격파하려고 그러는 그런 식의 정책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우리로 봤을 때는 최악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게? 최악이죠. 그 부의장님도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지금 그 10월 5일 스톡홀름 회담이 결렬되면서 상당히 좀 위험한 지경으로 자꾸 상황이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전만 해도 예. 금년 중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부산에서 열릴 수도 있겠다 하는 전망을 했었는데 예. 10월 5일 날 그 스톡홀름 협상이 그야말로 결렬로 끝났기 때문에 예. 이제 좋은 전망을 하기 어려웠네요. 6월 30일 날 판문점에서 트럼프 김정은이 회동했을 때만 해도 괜찮았었는데 전망이 예.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트럼프도 북한에 대해서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일단 뭐 국내 탄핵 문제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대선은 1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북한 문제를 또 풀려고 하는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국내 정치 상황에 정치적으로 자기한테 불리한 국내 정치 상황을 돌파하는 카드로서 북핵 문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예. 쓰려고 할 겁니다. 예. 근데 그 이제 타이밍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선거 판세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지금 언제쯤이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예. 그때쯤 해가지고 급작스럽게 북미 정상회담을 열어서 북한으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가지 않도록 묶어두는 그런 그 외교를 할 가능성은 있죠. 그게 극적으로 올 연말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혹시? 그럴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내년 2월이 되면은 예.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 관계에 그 신경 쓸 이 겨를이 없을 거예요. 국내 전부 다 계속 전국을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2월이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다고 볼 때 연말 안에 북한을 묶어두고 그야말로 친분 관계를 과시하면서 예.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가지 않도록 묶어둬야만 선거에 불리한 그 국제 정세가 조성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 예. 계산은 오고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북미 실무 협상에 미국 측
대표죠.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 이번 주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될 것으로 예상되던데 이게 어떻게 북미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글쎄 이제 그 부장관 미국에는 국무부에 부장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장관이 있고 부장관이 있고 뭐 차관이 있고 또 차관보들이 줄줄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높아지면은 대통령 직보하는 자리가 된다고 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폼페이오를 건너뛰어서 대통령한테 직보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이 보장이 된다면 그 폼페이오가 지휘하는 실무관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그런 그 가능성은 좀 줄어든다고 봐야 되고 예. 그렇게 되면은 북미 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죠. 예. 우리 정부가 조금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정부가 미국한테 스티븐 비건한테 힘을 실어줘라 이런 얘기까지는 할 수 없고 예. 한다면은 원칙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야말로 셈법과 관련해서 북한의 요구가 미국의 국가이익에 크게 이렇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들어주고라도 북핵 문제 해결 프로세스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얘기는 할 수 있죠. 해야죠. 예. 그건. 그러니까 그 칠레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에이펙 정상회의 그때 아마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취소돼 버렸거든요 지금. 지진 때문이죠. 저 시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예. 시위에. 예. 그러니까 뭐 그때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그건 자연스럽기는 한데 만약 꼭 필요하면은 한미 정상 간에 통화 못할 거 뭐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예. 자, 금강산 관광 문제는 어떻습니까? 저 북쪽에서 페이퍼를 하자. 우리가 만나자 그랬더니 싫다. 그냥 페이퍼를 하자.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북쪽에서. 근데 처음에 자기들이 문서로 하자고 해놓고는 예. 우리가 회담하자고 바로 나오지는 못하죠. 체면이 있는데 몇 번 두드려야 될 거예요. 예.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잖아. 3번 정도까지는 두드려보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 다음에 대책을 세워야 되지만 그러나 저게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서 그 철거를 하라고 그랬어요. 예. 합의가 안 되면 철거 시작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협의가 아니지. 예. 그러니까 합의의 시간이 문서교환이 됐건 뭐가 됐건 합의의 시간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결국 만나서 얘기하지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바뀔 수 있고 예. 그러면 남북 간의 회담이 열리는 거고 예. 또 회담이 시작되면은 저게 그냥 와장창 뜯어낼 수 있는 건물들이 아니에요. 제법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그리고 나오는 것도 시간 걸리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또 북미 관계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북미가 급속도로 발전이 되면 이거는 또 그 틈새를 뚫고 남북 간의 당국 차원의 회담이 속도를 낼 수 있고 그래서 또 연말 안에 남북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현대아산이 북한과 계약이 2050년까지지 않습니까? 간만에 있자 50년이었으니까 우리가 그 정도 예, 2050년까지. 그런데 북한 쪽에서 그런 약속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불이행하면 다른 외국에서 북한에 투자를 하겠느냐.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바로 그것을 이용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금강산 관광뿐만 아니라 갈마 지역 바로 그게 원산 갈마도 그 관광지대를 매듭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관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기네 산업을 진흥하는 차원에서 투자 유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런데 50년 약속을 했던 투자 보장서를 하루아침에 헌 종이짝 버리듯이 버리면은 앞으로 누가 투자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다.
이건 잘 협의껏 해가지고 앞으로 북한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외국 기업들이 북한 투자를 겁내지 않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를, 그러니까 남한 기업을 또는 남한 정부를 어떻게 상대해야 될 것인지 답이 나온다.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만은 다음에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세현 수석 부의장이었고요.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저는 2부 영화 코너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영화 이야기 해보는 시간이죠. 노잼진과 스포 성수, 오동진 영화평론가, 김성수 문화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오동진입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이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주고요. 청취자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5분 추첨해서 영화 예매권 2매와 왓챠플레이 이용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단어를 가지고 삼행시를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 추첨해드립니다. 오늘의 삼행시는 뭘로 할까요? 돈 세탁 어떻습니까? 아니 제가 가져온 영화가 돈 세탁과 관련된 영화라서 돈 세탁. 예, 알겠습니다. 만들기 힘들 것 같은데. 만들기 힘들까요? 발사체 어떻습니까? 발사체. 발사체. 예. 그거 괜찮겠네요. 예, 발사체로 합시다. 발사체 삼행시 여러분 잘렸어. 우리 영화하고는 전혀 상관없네. 예. 자, 김성수 평론가 돈 세탁과 관련된 걸 갖고 왔다. 어떤 영화입니까? 시크릿 세탁소. 시크릿 세탁소. 예. 예, 예. 제목이 죽인다. 예.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실제로는 더 런더로맷이죠. 런더로맷. 네. 예, 런드로맷인데 이게 이제 그대로 돈 세탁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시크릿 세탁소 이런 식으로 아주 센스 있게 바꿨는데 이제 저는 이 영화를 솔직히 말해서 개봉한 영화 지난주에 동진이 형님이 다 하시고 볼 수 있는 영화가 없어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넷플릭스 개봉 영화는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찾았는데 이게 개봉을 한 거예요. 그런데 메릴 스트립이 나오고 게리 올드만이 나오고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나오는데 감독이 스티븐 소더버그야. 무조건 봐야지. 예. 예, 그래서 무조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동해서 기립박수를 쳤어요. 소더버그가 요즘 극장 쪽에서는 잘 안 돼요. 예. 굉장히 개성 있는 영화를 만들긴 하지만 흥행은 잘 안 됩니다. 소더버그가 만든 영화 중엔 체 게바라가 있죠. 예. 3시간 한 반짜리 영화. 제작자로서는 지옥 같은 영화인데 굉장히 역사에 남는 영화들을 극영화로 만들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넷플릭스에서 재미있는 정치적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예. 사실 이 영화도 굉장히 독특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소더버그가 아직 안 죽었구나. 굉장히 감각적이고 또 영화로 할 수 있는 여타의 도전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하고 쭉 있어요.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첫 장면이 거의 롱테이크로 쫙 찍어서 가는데 이제 그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롱테이크를 굉장히 재미나게 배치를 해가지고 끌어가요. 그래서 한번 이 영화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영화를 좀 나름대로 나는 영화 좀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영화고 내용은요. 이제 스토리를 쫓아간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일단은 두 남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모사크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폰세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둘이 로펌을 만들고 있는 사람인데 이 로펌을 만든 두 인간이 두 변호사죠. 이 두 변호사가 나레이터예요. 근데 중간에 나레이터도 조금 바뀔 때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들이 나레이션을 하면서 왜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야? 우리는 전 세계 어디에든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고 얘기하죠. 예. 네, 그래서 이건 사실 영화야라는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속격 효과를 네, 좀 브레이트의 이론을 네. 고스란히 영화로 구현을 해내죠. 그러면서 실제로 다루고 있는 사건은 굉장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일단 주인공이 메릴 스트립인데 이 여자가 앨런으로 나오는데 남편 좋아하고 40주년 기념으로 이제
그 관광을 가서 뉴욕에 와서 조지 호를 이제 유람선을 타고 건너다가 갑자기 파도가 불어와서 유람선이 뒤집히네. 예. 여기서 21명이나 죽어요. 예. 이건 우리 헝가리 그 유람선 사고를 예. 떠올리죠. 예. 자, 이 헝가리 유람선 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대통령이 직접 가가지고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라. 막 사람도 보내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국가가 안 움직여. 국가가 안 움직이고 모든 걸 다 보험회사나 이런 데가 아하. 처리를 하는데 예. 세상에 예. 보험회사가 가짜야. 사기를 당한 거야 애초에. 이 선박의 그 일종의 격리 담당 부장이 선박을 운영하는데 빠듯하다 보니까 조금 싼 보험사를 찾았어. 예. 찾아가지고 그 사람하고 통화를 다 해가지고 아 이렇게 안전하구나 하는 걸 재보험도 들고 막 해가지고 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걸 들고 알고 그 보험사에 들었는데 이 보험사가 사실은 페이퍼 컴퍼니였던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알려지게 되니까 이 앨런이라고 하는 여자는 난리가 난 거야. 남편 잃었는데 돈도 못 받게 되고 예. 남편과 평생 꿈으로 생각했던 집이 있어. 라스베가스에. 그 예. 라스베가스에서 그 집에서 내려다보면은 남편과 만났던 그 골목이 보여요. 그래서 그 골목에서 손자들하고 그 골목을 내려다보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장면이 진짜 짠하거든요. 예. 근데 그 집을 강제로 또 뺏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과연 이 여자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인가. 요 스토리를 쫓아가다가 그 나쁜 변호사들의 정체들을 확인하게 되실 예. 겁니다. 이 넷플릭스 제작한 영화잖아요. 네.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영화. 예. 그 일반 상영관에 개봉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 넷플릭스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뭐 문제라고까지는 아니고요. 네. 넷플릭스 보셨으면 요즘 좋겠어요. 많이 보니까 요즘 아 그리고 저 네. 아직 회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한 달 무료니까 가입하시면 맞아. 영화 예. 보고 탈퇴하면 되시죠. 맞아요. 좋은 방법이네요, 그거. 예. 예. 요새는 넷플릭스의 지명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네. 이렇게 김성수 평론가처럼 넷플릭스 영화를 간간히 소개하는 게 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 네. 예. 그리고 이 영화는 금융자본주의가 정말 갈 때까지 갔다. 예.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사람의 뭐 예컨대 생명이든 뭐 이런 것들보다는 지수가 중요하고. 네. 이거는 근데 현실 그대로를 네. 영화라는 형태로 구현해 놓았을 뿐인데 재현처럼 구현해 놓은 거잖아요. 네. 근데 진짜 코미디인 게 여러분들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정말 이들이 하는 그런 짓들이 전부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어요. 예. 말도 안 되는 일을 예. 실제로 벌이고 있고 예. 이 일이 사실이에요. 이 모사크 폰사카라고 하는 회사가 파나마 페이퍼스라고 하는 사건 기억나십니까? 존 도라고 하는 그 한 해커가 이 모사크 폰사카라고 하는 로펌을 해킹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김앤장 정도 되겠죠. 그런 데를 해킹해가지고 그 안에 21만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했던 사람들을 다 까버려 버린 거예요. 여기에 성룡도 있었고요. 메시도 있었고요. 뭐 엠마 왓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엠마 왓슨까지? 예, 엠마 왓슨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195명이 있었다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 누구예요? 왜 명단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왜 검찰은 이런 수사 안 하죠? 김성수 씨가 왜 그걸 못 파헤치죠? 그러니까 왜 이거 검찰이 수사를 안 하죠? 왜 그냥 넘어가? 왜 그러냐면 검찰이 이런 걸 덮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한다. 누군가를 죽이라는 방식으로 명성을 얻고 이런 걸 덮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한다. 예. 피디수첩이 얘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어떤 검사는 기소 돈을 독점. 벌었겠군요. 예. 네. 예. 그래서 기소 우리나라로 편의. 오면은 바로 검찰이 이 금융 사기와 결탁돼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이 돈을 챙긴다라고 하는 그래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예. 넷플릭스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시크릿 세탁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시크릿 세탁소 소개를 마무리하고 발사체. 발사체 운 띄워주세요. 발로 정치하지 마세요. 사람과 국민이 먼저입니다. 체감 행복지수 국민의 권리. 좋다. 좋습니까? 예. 잘한다. 2397님 예. 당첨되셨고요. 네. 또 하나 갑시다. 발칙하고 독특해. 사고력이 필요한 체계적인 영화 돈 세탁. 오, 이것도 괜찮은데. 그래요? 이거 보셨네. 이거 보셨나 봐. 진짜. 굉장히 독특한 그런 영화입니다. 예. 자신 발랄한 목소리. 우리가 이상한데. 하세요. 우리가 이상한데. 예. 사르르 녹는 그 목소리.
최고의 라디오 진행자 이동형. 채가 문제예요. 아 귀엽지 않습니까? 채. 최고가 이거 어떻게 귀엽다고 얘기하죠? 이런 애교체를 쓰시는 분은 싫어하시잖아요. 아니 좋아합니다. 예. 그래요? 취향이 바뀌셨네 그동안. 하나 더 갑시다. 예. 그러면. 자 발표했어요. 당첨됐다고요. 4. 사랑하는 94.5 영원히 청취하겠다 마음으로 다짐하고 예매권 기다렸는데 체념해야 하나요? 2달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그 2달은 기본입니다. 도대체 2달 정도 2달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넉 달 좀 기다리셔야 갑니다. 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PD님께서 굉장히 게으르신 건가요? 아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밖에 없습니다. 좀 더 기다리시고요. 예. 자 그러면은 우리 2397님하고 그 아까 그 체계적인 영화 돈 세탁 드릴까요? 좋습니다. 0204님 최고의 라디오 그거 안 됩니까? 좀 본인도 지금 밀기가 좀 그렇잖아요.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고. 예. 발음이 비슷하네. 체육고등학교요? 최고. 예, 나머지 세 분은 오동진 평론가 영화 소개한 뒤에 추첨하겠습니다. 오동진 평론가 영화 뭡니까? 자, 요것도 넷플릭스 영화죠, 사실은. 그런데 요거는 극장 개봉했죠. 아, 그래요? 그래서 극장 개봉에서는 약간 뭐랄까요, 좀 불이익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그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영화니까 극장은 아무래도 많이 안 가시는 것 같고요. 예. 많이 열지도 않았죠. 부산 영화제 때 이 주연 배우 때문에 영화의 전당이 약 한 4,000석, 4,000명, 3,500명에서 4,000명 들어가거든요. 예. 꽉 찼어요. 그러니까 부산 영화제 때도 보신 분들이 많아서 극장 개봉에서는 좀 손해를 본 작품 더 킹 헨리 5세입니다. 티모시 살라메가 왔었고요. 한국에 조엘 에저튼도 왔었고요. 데이빗 미쇼라는 감독도 왔었죠. 네. 영국의 왕조 중에서 랭카스터 왕조 때가 헨리 5세거든요. 그렇죠. 이 왕조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뭐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랭카스터, 요크 왕조, 튜더 왕조, 스튜어트 왕조, 하노버 이렇게 이어지죠. 예. 네. 지금 그 엘리자베스 여왕은 윈저. 그러니까 쭉 그 영국 왕조의 계보가 굉장히 복잡한데 근세 시대 때가 랭카스터입니다. 이때가 1300년대에서 1400년대고 이때가 영국이 쉽게 말해서 잉글랜드가 굉장히 분열돼 있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코틀랜드나 등등에서 계속 반란이 있었고 이 영국을 어떻게 중앙 집권적 체제로 만들고 분열된 왕국을 통합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그러기 예. 위해서는 강력한 왕권을 통치할 수 있는 왕권을 구사할 수 있는 왕의 등장이겠죠. 그게 그렇죠. 바로 헨리 5세입니다. 맞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세조? 그렇죠. 예. 네. 날카로워. 네. 예. 그 정도쯤이겠죠. 그래서 헨리 5세가 그 영국에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나 또는 연기를 하는 사람들 꼭 하고 싶어해요. 예. 예전에 케네스 브레나가 또 했죠. 케네스 브레나의 헨리 5세는 이 발성과 대사를 세익스피어식으로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사가 그랬단 말이더냐 뭐 이런 식이 된 거죠. 지금 이번에 그 티모시 살라메의 그 헨리 5세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 전에는 로렌스 올리비에가 헨리 5세 역을 맡았습니다. 그만큼 유명 배우, 유명 감독이라면 이 헨리 5세의 역할을 하거나 혹은 헨리 5세를 그리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거죠. 왜 그럴까? 현재적 의미가 굉장히 강한 그 캐릭터이자 그런 왕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세상이 분열돼 있고 통합의 가능성들을 좀 찾아보고자 한다면 그런 강력한 지도력과 또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는 어떤 대중의 어떤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다면 예. 이런 영화를 찾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이번 역시 더 킹 예. 헨리 5세라는 작품입니다. 사회가 분열되고 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그렇죠. 리더십을 가진 그런 지도자를 원하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프랑스하고 영국이 100년 전쟁을 했는데요. 요거 끝낸 인물이 바로 헨리 5세죠. 예. 프랑스하고의 전쟁에서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정말로 이전투구라는 그 사자성어가 생각날 만큼 그 진흙밭에서의 그 전투 장면, 싸움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 예. 그런 영화고요. 아마 그런 측면들이 조금 뭐랄까 좀 잔혹하다는 느낌 때문에 헨리 5세를 그리는 영화들은 대부분 표현 수위가 좀 높습니다. 어허. 전투 장면이 좀 세서요. 그래서 연령별 등급도 좀 높고 이번에도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예. 청소년 관람불 같은 걸 받은 이유는 전쟁신, 전투신이 너무 강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 당 1400년대 영국 왕실 그리고 영국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미건조하고요. 예. 그리고 무미건조하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가 살육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정치판, 그러니까 국제 정치판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좀 어려운 어떤 부분도 있고 난해한 부분이 예. 있어서 아마 그런 측면들도 고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우리 김성수 문화평론가는 또 정치평론가로도 활동하지 않습니까? 네.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문화평론가지만 이제 전공한 내용이 사실은 대부분 이데올로기를 다루는 거라서. 예. 예. 정치평론가가 본 헨리 5세 어떻습니까? 아니 작품 자체는 예. 그 제가 여러 번 뭐 연극으로도 봤고 뭐 했는데 예. 이 영화는 못 봤어요. 아직. 못 봤어요? 티모시 살라메가 나오는 걸 못 봤어요. 부산국제영화제도 못 갔고. 그런 그럼 뭐 상태에서 희곡이나 또 예. 다른 소설이나 또 다른 영화로도 그려졌으니까 예. 그 헨리 5세의 모습. 일단 굉장히 양가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잉글랜드 내에서는 영웅이고 이제 그렇죠. 프랑스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프랑스의 왕위 계승권까지도 자기가 딱 획득한 그 정도의 대단한 왕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잔혹하고 그야말로 학살의 군주고요. 예. 프랑스를 뭐 실제로 쓸어버렸죠. 양민을 네. 2,000명이 넘게 학살을 했어요. 아젠크루 전투가 네. 이제 프랑스와 거의 100년 전쟁을 끝낸 전투인데 그 아젠크루 전투가 여러 가지 뭐랄까요 그 이후에 서양화를 통해서도 이제 뭐 많이 묘사됐을 정도로 가장 참혹한 전쟁 중에 하나예요. 예. 맞습니다. 헨리 5세는 그 참혹함을 딛고 일어나서 왕권을 획득한 그런 인물이고. 그래서 그 늘 헨리 5세를 평가를 할 때 그런 양가적인 그런 평가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매력을 더 느껴서 배우들이 도전해보고 싶은. 자, 근데 이제 티모시 살라메의 이번 영화가 인기를 모았던 이유는 가장 근접한 캐릭터에 뭐냐면 그 당시 헨리 5세가 프랑스하고 전쟁을 벌였을 때가 20 몇 살이에요. 맞아요. 26살. 어렸을 때죠. 네, 그러니까 티모시 살라메가 지금 그 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이대, 그런 모습, 외모 이런 것들 거의 비슷하게 캐릭터라이징을 한 거죠. 그래서 예. 어쩌면 가장 근접한 헨리 5세를 그려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영화가 새로운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더킹 헨리 5세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뭐 지금 개봉관에서 내려갔습니다만은 넷플릭스 통해 또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아직 자, 완전히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그렇습니까? 네, 예. 한두 군데 있습니다. 네. 나머지 세 분 추첨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갑시다. 발, 발본색원 해야 하는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사, 사소한 일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채. 체질을 변화시켜야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좀 재미는 없다. 예. 그러나 필요한 얘기 아닙니까? 필요한 얘기죠. 자, 1158님. 재미 좀 입수시다. 예. 재미는 없었습니다만 당첨되셨고요. 예. 자, 3363님 갑시다. 발그레 물든 단풍. 사진 한 컷 건지려다 감기에 콜록콜록. 체력 바닥났네요. 이 작가님도 감기 조심하세요. 오, 재치 있으신 재치 분이네요. 있으십니까? 예. 발그레 좋다. 예. 자, 3363님도 당첨되셨고. 자, 나머지 한 자리 남았습니다. 이제 후보 몇 개를 제가 일단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바닥에 땀나도록 일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일합니다. 체력이 따르는 한 진심으로 국민을 섬깁니다. 이런 국회의원 어디 없나요? 후보. 있습니다. 있기는. 예. 후보. 예. 자, 또 하나 갈까요? 네. 발가벗은 대통령으로 사람들 마음 얻으려는 당신들 체감해 보세요 민심을. 오케이. 이거 이거는 좋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내가 뵙겠죠 한번. 예. 그걸 비판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 한 사람 줘야 돼요 지금? 한 사람 줘야 됩니다. 이분 괜찮은데요? 예. 자, 그러면 좁힙시다. 예. 발그레 물드는 단풍 그분을 드릴까요? 발가벗은 대통령 드릴까요? 예. 발그레 줍시다. 네, 가을인데. 가을이네. 3363님 당첨되었습니다. 자, 5분 저희가 추첨했죠. 당첨되신 5분은 샵 0945원, 우물정 0945원으로 다시 한번 영화 티켓 받을 주소를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빠르면 석 달, 늦으면 넉 달 뒤에 좀 일찍 주세요, 피디님. 예, 밖에서 굉장히 광분하고 계십니다. 예. 예.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것도 뉴미디어죠. 넷플릭스 왓챠 플레이어. 네. 뉴미디어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뉴미디어죠. 예. 우리가 뭐 뉴미디어가 나온다고 해서 올드미디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라디오가 처음 나왔을 때 혹은 TV가 처음 나왔을 때 신문과 뭐 라디오가 없어진다 했는데 지금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라디오는 새로운 미디어와 계속 새롭게 결합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뭐 영화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예. 여러분들 올드 미디어든 뉴 미디어든 이 많이 또 문화를 사랑하고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